고통책 최고의 예술은 과거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고통책 큰 제목에 따라 있는 부제가 그러네요.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의 많은 부분이 자동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한 것이 아니다. 일종의 정신적 잡음이며 실제적인 목적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당신에게 일어날 뿐이다.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 자유의지가 담긴 행동을 의미한다. 그 일에 결정권이 있고 당신 쪽에서 개입할 선택권이 있음을 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는 생각한다는 나는 소화한다나 나는 혈액을 순환시킨다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틀린 문장이다. 소화가 일어나고 혈액순환이 일어나며 생각이 일어날 뿐이다. 머릿속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삶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끌려다닌다. 생각에 마음의 소유당해 있다. 마음은 과거에 의해 조건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언제까지나 되풀이해 과거를 재현할 수밖에 없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카르마 업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정신적인 잡음, 톨레가 말하는 셀프톡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고 그 생각을 우리는 오직 그냥 관찰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생각이 당신에게 일어날 뿐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비개인적이고 자기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공유적인 것과 같은 느낌이죠.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내가 우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우산을 갖지 않고 있어서 비를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개인 편차는 있지만 뭐예요? 비가 내린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는 객관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 생각을 다스릴 수 있거나 그 생각에 끌려가거나 뭐 이런 것들 개인적인 편차는 일어날 수 있지만 생각은 그냥 일어날 뿐이다. 이렇게 이제 톨레는 얘기하고 있고 그것 자체의 하나의 에너지, 삶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카르마 업이라고 부르는데 바사나 어떤 경향성, 업이나 카르마는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서 업과 카르마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업이나 카르마를 운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운명이라는 거 우리는 팔자, 운명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경향성, 의도를 가진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데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의식하는데 알아차림이 늦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의식이 의식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이 늦은 의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없으면 정말 알아차림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우리 삶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은 시체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내가 배고픔, 머리로 내가 배고프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배고픔이라는 알아차림이 그냥 일어나서 배고프네 생각이 따라 붙어서 해석을 해주는 거지 알아차림은 먼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알아차림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 거지 그 길을 어떻게 알고 걸어가고 있겠어요. 알아차림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의식적인 깨어있음이 좀 늦었다라는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때 이 카르마 업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 경향성, 의도를 가진 경향성, 습관의 경향성, 방향성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경향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동성. 그래서 그 운동성을 바꿈으로써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되는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마음과 완전히 동일화됨으로써 허구의 자아의식, 즉 에고가 존재하게 되었다. 에고의 단단함은 당신, 즉 의식의 마음, 즉 생각과 어느 정도 동일화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나 생각, 동양적인 마음은 아니에요. 본질 풍광 자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생각에 가까운, 셀프톡에 가까운 마음으로 보여져요.
그런 생각과 완전히 동일화됨으로써 허구의 자아의식, 에고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래서 톨레 핵심어 중에 하나가 동일시, 동일화, 셀프톡, 생각들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 고통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냥 있음, 현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함, 이런 것들의 이야기일 텐데, 허구의 자의식, 이 완전한 동일화로 에고가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 자, 이 존재는 에고가 지배하는 상태에 갇혀 있는 사람, 마음은 완전히 동일화됨으로써 허구의 자의식, 즉 에고가 존재하게 되었다. 에고의 단단함은 당신, 즉 의식의 마음, 생각과 어느 정도 동일화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동일화를 신념, 나라고 믿는 정체감, 이런 것으로 뭐 바꿔도 뭐 무리가 있겠나 싶은데, 거기에서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가, 얼마만큼 이 연결, 접착력이 강한가, 이제 이런 것일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접착력, 무게감, 이런 것들은 나라고 인식하는 범위의 어떤 한계 설정과도 비슷해요. 엄마가 아이를 나와 동일하기 때문에 누가 아이를 욕하면 나를 욕하는 기분이기 때문에 같이 비난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아이가 잘 되면 같이 즐거워하고, 근데 나무집 아이에 대해서는 뭐 그런가 보다 오히려 질투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로 나와 더 강하게 나화되어 있는가를 보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정적인 반응이 더 강하게 자주 빈번히 나오는가, 생각을 얼마만큼 하느냐,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원가족들과의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감이 더 강하죠. 나로 믿는 거. 그래서 이제 내 가족에서, 사회에서,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범위가 확장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그걸 나로 삼느냐, 그 의식에 따라서 이 동일시의 그 허구의 자아의식의 그 강도, 단단함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모든 관심이 생각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신을 보고 있지 않으며 당신의 말을 듣고 있지도 않다. 늘 에고가 지배하는 상태에 갇혀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의 순간에 있지 않다. 과거나 미래에 관심이 가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형태로만 존재할 뿐이다. 아니면 그들은 실제의 자신으로서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기하는 어떤 종류의 역할을 통해 당신과 관계 맺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연애 때와 우리 결혼이 정말 많이 틀리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율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사랑해서 아이를 낳는데 왜 아이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아요?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떤 종류의 역할을 통해 나를 보여주는가, 그 관계성이 틀린 거죠. 연애할 때는 사랑스러운 연인 역할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는 거고, 결혼했을 때는 엄마, 아내, 뭐 며느리, 어떤 그 사회 공동체에서 학부모,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역할들의 종류가 더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역할 충돌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할 때 사랑스러운 그 사람의 역할 연기가 결혼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왜냐? 사랑스러운 그 자체로 그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이 어때요? 힘들죠. 왜냐? 그 사람의 가족들과 그 환경까지 같이 우리가 감당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그 사람과 더불어서 오는. 그러니까 역할 연기의 종류가 바뀌어지는 것인데, 역할이 바뀌어지죠.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요?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잖아요. 역할이 바뀌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변한 적이 없죠. 그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서의 역할 연기에 충실한 것이에요. 결혼했을 때는 결혼한 그 역할 연기에 충실한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같은데 역할 연기에서 행위가 달라지는 이 경계선이 무엇으로 오느냐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성의 어떤 드러남,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나의 존재성을 보여주는데
사랑스러운 연기할 때 존재성이 보여줄 때와 결혼했을 때 나의 존재성을 보여줬을 때의 차이가 당연히 다르겠죠. 왜 다르겠어요? 내 마음에서 얻어지는 그 동일시의 이득, 여기에서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장소 또는 어떤 사람과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조차 편안함을 느끼지 못함을 의미한다. 언제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 어디도 집이 아니다.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딜레마는 인간이 처한 공경 속에서 자신이 처한 공경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는 첫 걸음인데 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에고의 다른 차원에 있다. 감정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각과 감정이 에고라는 말은 아니다. 생각과 감정이 에고가 되는 것은 당신이 생각이나 감정과 완전히 동일화될 때, 즉 생각과 감정이 나가 될 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사랑스러운 연인 역할에 몰두할 수 있지만 결혼했을 때는 사랑스러운 연인 역할만을 몰두할 수 없는 이유가 다른 역할에 대한 요구들이 들어오잖아요.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사회적인 어떤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래요? 생각과 감정이 에고가 되는 것은 동일하죠. 나가 될 때, 그 감정이 나가 될 때. 그래서 이 한 사람과 한 사람과를 만났을 때 이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더 많은 인간관계의 조합으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스러운 사람이 이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역할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역할이 여기 그렇게 나오고 있죠. 당신의 몸도 유기체로서 자체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 이 지성은 당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에 반응하고 당신의 생각에 반응한다. 따라서 감정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물론 몸의 지성은 우주 지성과 불가분의 관계며 우주 지성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타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당신이 자신의 몸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체의 지성이 그 일을 한다. 이 지성은 또한 환경에 대한 그 유기체의 반응까지도 책임진다. 이 지성의 작용으로 유기체는 어떤 위협이나 도전에 노출되면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본능적인 반응은 감정과 유사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감정은 아니다. 본능적인 반응과 감정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것이다. 본능적인 반응은 외부 상황에 대한 몸의 직접적인 반응이다. 반면에 감정은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생각도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그냥 생각 자체로서의 에너지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몸도 몸의 지성을 가지고 생명체의 지성이 자신을 운영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몸은 나는 내 거야 라고 말하고, 이 생각도 내가 내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도 몸도 다 각자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는 무슨 일을 합니까? 자, 여기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요. 이 본능적인 반응 감정과 유사하지만 진정의 의미의 감정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는, 이 현존하는 존재는 있는 그대로 그것을 비추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로서는 어떤 행위적인 것이 없어도 존재로서 이미 완전한 것이에요. 근데 이 존재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화하고 주, 객을 나눠서 이 경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지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뭐예요? 존재는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된 거예요. 자, 돌멩이하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인 것은 그냥 사람인 것으로 사람이지, 이 돌멩이가 어떻게 아무리 조작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안 되는 거고, 사람이 아무리 조작을 한다고 해도 돌멩이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돌멩이 같은 사람 같은 돌멩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은 안 되고 돌멩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부여받아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에서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라든지 몸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짓고 경계짓느냐 이 말이에요. 이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생각이 많은 사람, 생각이 적은 사람, 행동이 담백한 사람, 행동이 거짓된 사람, 이런 식으로 행동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의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행동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 카르마, 이 어떤 바사나라고 하는 생각의 경향성도 우리의 행위와 연관되는 거지 존재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에요. 존재는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비춤이죠. 알아차림이죠. 그것에 대한 깨어있음, 현존의 모습으로 그대로 그것을 그냥 그러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 뿐이죠. 현재에서. 그러니까 이것 다 행위에 대한 보고라는 것이요. 몸은 매우 지성적이긴 하지만 실제 상황과 생각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에 대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반응한다. 그것이 하나의 생각일 뿐임을 몸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몸에게 걱정스럽고 두려운 생각이 나를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에 따라 반응한다. 우리가 몸은 매우 지성적이긴 하지만 실제 상황과 생각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인 것처럼 반응한다. 이제 이거 할 때 뭔가 어떤 음식 떠올리면 맛있겠다 하면서 입에 군침이 돌고 어떤 신과일이라든지 식초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입안에서 침이 고이잖아요. 실제로 준 것도 아니고 생각한 건데 그런 몸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상황과 생각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강아지를 생각하면 물려본 경험이나 아주 안 좋은 경험이 있다면 그냥 불쾌감이 딱 올라오는 거죠. 실제는 강아지가 없는데도 불쾌감이 딱 올라오는 거죠.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아주 많은데 여기에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 사실적인 것처럼 몸이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상황과 생각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자, 몸의 지성, 여기에서 표현하는 몸의 지성, 그리고 알아차림의 지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몸의 지성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어떤 경험, 행위의 축적물인 것이에요. 이 존재가 생존과 결부되어서 본능적인 행위의 축적물이라는 거예요. 이 몸의 지성이라는 것은 반응의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의 지성인 것이죠. 그래서 내 생존에 유리한 것에 정보를 축적해내는 지성. 그래서 뭐가 탁 오면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죠. 이건 생각을 이끌어내지 않죠.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성이라는 것은 본능화되어 있고 자극에 대한 반응화되어 있는 지성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에 대한 점검이고 판단이잖아요. 위험했네 이거지. 몸의 지성이 반응할 때 생각은 늦어요. 그 몸의 지성이 반응하고 나서 위험했네 조심해야지. 저건 이랬었는데 내가 한바탕 하면 어땠네. 이런 그 상황에 대한 점검과 반응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상황과 생각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본능적인 그 축적물의 그 유전의 정보가 이 생각이 그 유전의 정보를 자극해주면 몸의 지성은 그것에 대한 반응감을 이끌어내는 거고 이게 생각이 아무리 몸에 어떤 몸의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해도 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축적물
그 유전 정보의 축적물이 없으면 반응을 못 이끌어내죠. 인간이 두려워하는 몸의 지성과 강아지가 두려워하는 몸의 지성의 반응이 틀리잖아요. 이거는 내 유전 정보의 자극과 반응에 대한 그 지성의 축적물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그것에 포인트를 맞춰줬을 때 이것이 감각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생각은 어쨌든 몸의 지성도 이 위험 신호에 대한 그 불쾌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생존에 유리한 게 쾌겠고 생존에 불리한 게 불쾌겠죠. 생각도 감각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불쾌에 대한 반응.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극해 줬을 때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반응하는데 그 저변에는 감정이라는 공집합, 교집합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감정과 에고. 에고는 관찰되지 않은 마음, 즉 당신 자신인 것처럼 가장하는 머릿속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관찰되지 않은 감정, 즉 머릿속 목소리가 하는 말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관찰할 수가 없어요. 에고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세상 전체를 아무리 그 세상 끝까지 가보아도 그것을 에고는 이렇게 조합해서 판단할 수는 있죠. 이 맹인이 코끼리 만지듯이 장판이야 줄이야 기둥이야 이것을 장판과 기둥과 줄을 조합해서 그러면 이러이러한 모양일까 이렇게 조합할 수는 있지만 에고는 관찰되어 어떤 사실적인 모습으로 코끼리의 모습으로 관찰되어질 수는 없어요. 왜? 자기 한계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에고라는 것 자체가 자기 한계를 설정해야만 에고가 되는 거죠. 자, 무한히 확대된다.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나로 삼을 것이에요. 어떤 것을 정체성으로, 어떤 것을 동일화할 거예요. 무한히 확대만 하고 있으면 동일화 삼지 않고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는 에고가 나다라는 자기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한히 확대되는 그 과정에서 어느 경계까지는 나야 라는 경계를 만들 때 드디어 에고라는 어떤 존재감, 나라는 자아 감각이 생기는 건데 그 한계 지음 안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절대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알려면 일단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지구를 보려면 지구를 일단은 벗어나야 되잖아요. 자, 그런 거와 같이 에고는 관찰되지 않죠. 가장하는 목소리, 검증되지 않은 목소리 이런 것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사과 씨앗은 사과밖에 피워낼 수가 없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는 스스로를 검증해낼 수가 없어요. 자, 몸은 마음속 목소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현실이라고 믿고 반응한다. 이 반응이 감정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감정이 감정을 발생시킨 그 생각들의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것이 점검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의 악순환이며 이것이 감정적인 생각과 감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우리의 감정에는 경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쾌, 좋아하는 감정, 생존에 유리한 감정, 불쾌, 싫어하는 감정, 생존에 불리하는 감정. 나한테 유리한 것은 쾌겠고 나한테 불리한 것은 불쾌일 것이에요. 쾌는 호감을 이끌어내죠.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가래를 만들어내죠. 불쾌는 싫은 거니까 우리가 기꺼이 잘 버리나요? 아닙니다. 불쾌는 저항감, 염호감, 혐오감을 이끌어내서 똑같이 집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불쾌한 것이니까 버리려는 집착, 쾌한 것이니까 잡으려는 집착, 둘 다 뭐예요?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불고불락.
좋지도 싫지도 않은 감정, 무덤덤하다,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 뭐 잘 모르겠어, 그냥 괜찮아, 어째. 이거 어떤 좀 약간 중도적인 느낌의 언어의 그 잘 모르겠어, 그냥 괜찮아, 뭐 그럭저럭, 뭐 그냥 쏘쏘 이런 것인데, 자, 이것은 우리의 그 드러나는 집착과 저항, 이런 감정은 이끌어내지 않지만 참 문제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를 강화시킨다? 무지를 강화시켜요. 무지라는 여성이 쾌와 불쾌의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지 저런지 모르는, 더 이것은 쾌나 불쾌는 조금 감정이 이렇게 탁 드러나기 때문에 관찰되어지죠. 내가 좀 신경 쓰면. 하지만 이 불고불락의 감정, 그런가 저런가 잘 모르겠어요. 모호해요. 잘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항상 좀 헤매는 심정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기쁜가 보면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뭐예요? 무지가 강화되죠. 무지가 강화돼서 어떤 때 여기에 먹이를 주면 좋다, 여기에 먹이를 주면 싫다, 이제 이렇게 자꾸 끌려다니는,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거 이렇구나 아는 순간에 내가 조금 더 멈추는 힘이 생기는데, 모르면은 계속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다라는 거. 자, 거기에서 나는 어디에 좀 더 가까운 반응을 이끌어내느냐, 이제 이런 것인데, 여기서 톨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들은 언어 이전의 상태로 언어가 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추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무의식적인 추정들은 한 사람이 과거에 조건지어진 것들의 보통은 어린 시절에 그 근원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나 형제 자매와 같은 원초적인 인간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다른 사람을 향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인간은 믿을 수 없어 라는 무의식적인 추정이 있을 것이다. 몇 가지 더 흔한 무의식 추정들이 있다.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고마워 주지 않아.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해. 돈은 아무리 가져도 충분하지 않아. 삶은 언제나 나를 실망시키지.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한 무의식적인 추정이 몸 안에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마음의 활동과 즉각적인 반응을 발생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현실이 만들어진다. 제가 이 뇌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 중에 좋아하는 분이 황농문 교수님인데, 몰입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의 그 몰입, 그리고 이제 많은 책들, 그리고 인터넷에 강의도 있으시고 하는데, 핵심은 엔트로피죠. 그리고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상태로 놔뒀을 때 이 본능 상태로 놔두면은 이 습관이라는 건 내리막을 가는 거,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방만해지고 지저분해지고 방을 항상 깨끗이 치우는 노력이 있어야 정갈해지는데, 그냥 놔두면 계속 지저분한 환경이 된다라는 거,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 본능적인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몰입을 통해서 신경 가소성을 올려야 한다. 마치 오르막을 가는 거와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 엔트로피의 증가의 상태가 이런 거. 무의식적인 추정들이 엔트로피 상태를 증가시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상태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계속 나는 이래, 나는 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풍요로울 수가 없어, 나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야, 나는 뭐 소심한 사람이야, 난 눈치 보는 사람이야,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엔트로피의 상태로 그냥 놔둬버리면, 본능의 상태로 방치해버리면, 내 무의식적인 상태로 방치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몰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취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신경 가소성이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가소성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발전적이고 향상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서도
그런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닌 내 에고의 목소리, 이 계속해서 스스로 말하는 이 셀프톡에 대해서 우리가 딱 깨어서 그것에 의식적으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것이 평화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그 평화로부터 우리가 어떤 그 평화로부터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 그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겠죠. 자, 외부적인 요인에 위협받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 내면으로부터 오는 위협 때문인 경우가 많다. 몸은 그것에 달라붙어 있는 에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능적인 장애적인 생각 패턴들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잠시도 멈추지 않는 강박적인 생각의 흐름에 부정적인 감정의 흐름이 동반된다. 아까 이제 카르마, 이 강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의 흐름, 이것이 우리의 업성,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주류를 형성하고 있죠. 왜 그래요? 생존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생존력이 발휘될까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느낌, 생각에서 생존력이 발휘될까요?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만 사는 곳에서 전쟁 준비를 하겠습니까? 누구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어떤 우리 세상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 육체의 형상이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어떤 지배자와 피지배층이 있다라는 너와 나를 구분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삶이라는 것은 추구할 만한 것이죠. 추구할 만한 것이지 현실에서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긍정적인 삶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위협적이고 항상 두근두근대고 뭔가 해야만 될 것 같고 이대로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뭔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평화로운 상태, 적이 없고 뭔가 경쟁자가 없고 노력할 만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뭔가 거기에서 아무것도 어떤 발전이라는 개념, 이런 어떤 에고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강박적인 생각의 흐름,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이 이 업성의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더 깨어서 뭔가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성제에서도 첫 번째 관문이 고통이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 괴로움, 이 불만족한 두 칼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뇌가 우리를 어떤 본래의 상태, 톨레가 말한 비잉의 상태를 회복해 준다라는 거, 실존의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자연스러운 평화적인 상태의 감정이 우리의 강박적인 생각의 흐름과 부정적인 감정의 흐름이 동반될 때는 깨져버리는 것이죠.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무의식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톨레가 이렇게 말해요. 부정적인 감정이란 무엇인가? 몸에 해가 되고 균형과 조화로운 기능을 방해하는 감정이다. 두려움, 불안, 분노, 못마땅함, 슬픔, 미움, 이 모든 것은 몸에 흐르는 에너지를 교란시키며 심장, 면역체계, 소화기능, 호르몬 생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에고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현대의학조차도 부정적인 감정 상태와 신체적 질병이 갖는 연관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네요. 자,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틀어 부르는 단어가 불행이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감정들은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몸을 치유하고 활력을 주는가? 정말로 그렇긴 하지만 에고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감정과 순수한 있음과 연결된
자연스러운 상태로부터 흘러나오는 더 깊은 감정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순수한 있음, 다른 말로 이 존재의 평안함, 존재의 충만함, 뭘 해서 충만한 게 아니죠. 뭘 조작하고 추구해서 얻어서 오는 기쁨, 그 만족감이 아니라 존재로서 그냥 그것이 갖고 있는 충만감이에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충만감, 순수한 뭐라고 그래요? 순수한 있음과 에고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충만감. 에고가 만들어낸 충만감은 뭐예요? 반드시 얻어야 되죠. 뭔가를 추구하고 얻어야 되지. 에고 자체로 있으면서 나는 충만해라는 것은 없어요. 에고는 움직여야 돼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뭐를? 먹잇감을 찾아서.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의 확인이라는 것은 존재가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것은 이 톨레가 말하는 순수한 있음, being 자체, 이 존재로서 있을 때의 존재 자체, 이건 실제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재 현존으로서 보여져야 돼요. 눈으로 보여져야 되고 귀로 보여져야 되고 감각되어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는데 에고는 뭐예요? 감각되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이잖아요. 허상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귀신이 존재하는 방법, 유령이 존재하는 방법이 뭐예요? 끊임없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있어. 있는 거야. 저걸 봐. 그러니까 있는 거야. 저기 흔들렸어. 그러니까 뭔가 뒤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보이진 않지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것은 있는 거야. 저걸 봐. 있는 거지.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이 조건의 순환 속에서 살아야만이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유령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존재는 뭐예요? 그냥 봐. 나를 있는 그대로 보라. 그래서 부탁께서 와서 보라 할 만한 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이것을 이해할 만한 법이고 이것을 깨달아서 알 만한 법이고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법이고 이러시지를 않잖아요. 이 차이가 에고는 뭐예요? 허상 안에서 존재하는 거. 이 우리의 존재는 그냥 실존 안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돌멩이하고 우리의 존재의 차이는 그냥 바로 딱 보여지잖아요.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에고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감정들은 에고가 만들어낸 긍정적인 감정이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추구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원인을 만들어서 결과를 얻을 때 느껴지는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일 것이에요. 이미 그것들 안에 반대의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순식간에 그 반대의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다. 에고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유욕과 중독된 집착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미움으로 변할 수 있다.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는 미래를 향한 에고의 과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버리거나 에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쉽게 그 반대의 낙담과 실망으로 변한다. 자, 나쁜 것이 없는 좋은 것은 없으며 낮은 곳이 없는 높은 곳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에고가 소유욕과 중독된 집착 이라는 말.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미래가 아름다울 때는 항상 미래여야 아름다워요. 우리는 얻으면 하찮아져요.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 10년 동안 쫓아다녔어. 이제 나의 사람이 됐어요. 생활을 같이 하면 하찮아져요. 물론 소중하죠. 기쁘죠. 그 추억을 함께 했으니까. 그러지만 쫓아다닐 때처럼 애틋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막 다이아를 얻고 싶어. 100평 집을 가고 싶어. 장관을 하고 싶어.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아주 건강한 예쁜 얼굴이 되고 싶어.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 아무튼 싶어. 미래 추구하는 어떤 기대하는 미래를 미래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미래일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얻으면 다 하찮아지고 편안해지고 쉬운 것이 돼버리고 그냥 이거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에고의 방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운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에고는 그 존재감, 희열, 충만함을 느끼는 것인데 얻었으면 바로 또 달려갈 목표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존재는 어때요?
어떤 것을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순간에 느끼는 것이고, 존재의 충만함은 얻을수록 충만해져요. 처음에는 이것을 내가 이것이었구나, 뭐 찾을 필요가 없었네, 항상 이것을 갖고 있었잖아. 우리 어떤 선사들이 말하는 코 만지기보다 쉽잖아, 하찮다는 말이죠. 간장맛 짠지 안 짠지만 알면 된다는 건 누구나 간장맛 짠지 아는 것인데, 이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었는데 이런 것이자니, 이렇게 처음에는 실망감이 오죠.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주는 안온함이 다른 거하고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뭘 추구해서 얻는다, 경쟁 구도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에고에 적당히 얼버무려서 사람들 속에서 나의 좌절된 욕망을 투영하고, 좌절된 욕망을 이제 마음껏 펼쳐보겠다, 사람들 잘 속이는 어떤 도구를 얻었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간다면 좀 얘기가 틀리죠. 같은 어떤 진리를 얘기한다 해도. 하지만 정말 자기 자신한테 진지하게 나아가고 있는 수행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처음에 얻었을 때는 하찮아, 뭐야, 이런 느낌에서 시작하지만 갈수록 그것의 존귀함과 귀함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소중한가,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마음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에고는 뭐예요? 추구해서 얻었을 때 반짝, 존귀해, 너무 기뻐, 너무 충만해, 한데 얻으면 하찮아, 다른 거 뭐 없나, 이런 식의 방향성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겪어보면, 경험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건 그럼 뭐겠어요? 그것은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존귀하고 귀하고 충만하고 행복한 것이 진짜지, 얻으면 하찮아지면 그것이 진짜겠습니까?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그것이, 모습을 계속 바꿔가는 그것이 진짜겠어요? 한결같이 쭉 가는 사람이 진짜겠어요? 자, 그것은 그냥 애기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에고가 만들어내는 감정은 마음이 외부적인 요인과 자신을 동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물론 그 외부적인 요인들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라도 변하기 쉽다.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은 사실 감정이 아니라 순수한 있음의 상태이다. 존재의 충만함 상태는 뭘로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참 어떤 내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순수한 있음의 상태의 충만감을 느끼는 사람은 참 두려운 사람이에요. 뭘로 흔들 수가 없거든요. 나의 욕심을 그 사람을 살살 구슬려 가지고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콧뚜레가 아무리 던져도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욕심이 없거든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익에 편승하는 동조자를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죠. 그 사람의 방향성에 내가 맞추올 때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이 순수한 있음의 상태, 있음의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 참 다루기 힘들죠. 다루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사람 자기 인생 그냥 살아버리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우리는. 감정은 반대되는 것들의 세계 안에 존재한다. 그래야죠. 감정이라는 것이 이 감정이라는 거, 순수한 있음, 알아차림에서는 이 감정이 없죠.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지 내가 그 감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 나타나는 건 기쁨이 있어야 슬픔이 있는 거지. 이런 것이 없으면, 기쁘지도 않아 슬프지도 않아,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그것에 대한 정보, 기억만 있는 거지 감정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가다 보면은 뭐 사진 보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걔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야 그때 이런 거 기억나? 기억나지. 하지만 내 감정이 그래, 걔가 그렇게 말했어, 정말 그때 서운했어, 기분 나빴어. 사진 보면서 이때 너무 힘들었고 절망스러웠는데, 이때 뭐 어땠으면 좋았는데, 그때로 갔으면 좋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그때 그랬지. 그렇지만 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충만하고 만족스럽고 안온한 것이에요. 자,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감정은 반대다라는 것들의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수한 있음의 상태는 흐려질 수는 있어도 반대의 것을 갖고 있지 않다. 순수한 있음의 상태는 사랑, 기쁨, 평화로서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온다. 그것들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다. 그래서 순수한 있음의 상태, 있음의 상태의 충만감은 반대되는 어떤 감정이 일으켜주는 그 환기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존재 자체는 그것에 반대되는 무엇이 있나요? 그냥 나는 나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항상 존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늘 행위를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뭐 성공하지 못했어. 돈이 많은데 돈이 없어. 웃는데 나는 웃지 않아. 긍정적인데 나는 부정적이야. 뭐 어떤 이 행위적인 감정적인 행위든 육체적인 행위든 이 지식적인 행위든지 간에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그와 나를 구분하는 것이지 그와 나는 구분될 수가 없어요. 존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오리에게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오리는 이렇게 싸우다가 싸움이 끝나면은 각자의 위치에서 푸드덕거리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유유히 날아간대요. 아니면 자기 할 일을 한다거나 그런 식이라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마음은 언제까지고 이야기의 물레를 돌리면서 며칠, 몇 달뿐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생각하고 말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인간은 그렇다는 거. 오리는 그렇게 한번 아무리 싸워도 푸드덕거리고서는 딱 털고 가버리는데 인간은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속 고장난 라디오 돌린다라는 거죠. 몸에 관한 한 그 싸움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며 이러한 생각들에 반응해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로 감정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은 이 생각이 올라오는 그 밑에 감정에 놀아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정보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억 상실증이 되는 것이에요. 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돌멩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있는데 그거에 따라 감정, 분노의 감정, 기쁨의 감정, 집착의 감정, 이 쾌락의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연하는 것이 에고로부터 노연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만들어낸 나와 나의 이야기가 언제까지 계속된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종이다. 자연 속 모든 존재들, 모든 꽃과 나무, 모든 동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우리가 멈춰서서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다. 우리가 가르쳐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날개를 털어라. 이것을 해석하면 이야기를 내려놓으라. 그리고 힘을 가진 유일한 장소, 즉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라.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야기를 내려놓으라.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라. 이거 왜 뭐 얼마나 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괴로울 때는 이야기를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연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야.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더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나를 고쳐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그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보면서 그 감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나를 보면서 이 순간에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생각으로 가가지고 내가 울고 있구나를 보면서 지금 현존의 힘을 키우는 거. 이제 그것이 아까 이야기를 내려놓으라.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너무나도 멋지고 가슴에 담아두고 할 만한 말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